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룡원의 음악사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주 토요일 고향에서 있었던 창작 오페라, 향토 오페라 밥 할머니에 관한 소식입니다. 밥 할머니, 밥을 해서 먹이는 할머니란 내용이죠. 고향에서 했습니다. 왜 고향이냐고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산성 알죠? 거기서 권율 장군이 행주치마에 아낙네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가지고 와서 왜구를 무찌른 그런 우리 임진왜란의 큰 승전보인데, 그때 거기서 밥을 해 먹이면서 의병들의 싸움을 독려하고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열심히 조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오씨 부인이라는 분이고, 그분의 별명이 밥 할머니였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여러 전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극화화했는데요. 오페라라고 하면은 우리 성룡원의 음악사전에서도 자주 다뤘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그러면 좀 막연해요. 하지만 무엇이 됐든 간에 소재, 그 소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감이 되지 않은 동떨어진 주제, 안 그래도 오페라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만 가는 부유한 고급 예술, 그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런 고향에서 또는 다른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전설과 설화들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또는 재미있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재공연해서 그거를 오페라가 됐든 마당놀이가 됐든 뮤지컬이 되었든 이름 붙여서 극화화시켜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초연 날도 너무너무 재밌었답니다. 335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공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재밌게 같이 알고 있는데, 오페라를 본 적이 없고 이 자체에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박수를 쳐도 되나? 지금 내용이 재밌는데 웃어도 되나? 그렇게 조심스러워하지만은 반응이 조금씩 싹 틀리려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페라 밥 할머니에는 품격 높은 음악이 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세계적인 수준의 성악가들의 열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10분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헌신한 그 무대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원래 오페라 그러면은 막 오케스트라에 서라운드 사운드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피아노 한 대가 그 사운드를 모두 담당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피아노 곡보다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태스킹을 한 피아니스트 김보람 선생님의 열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있었던 외구의 간악한 행동에 우리가 같이 분개하고 밥을 해서 먹이면서 우리 의병들을 독려하는 밥 할머니의 모습에 감동하고, 그리고 거기는 아리아를 같이 열창해서 부른다면은 왜 우리 창작 오페라가 뮤지컬, 영웅, 뭐 다른 그 영화나 그런 데 비해서 못하겠습니까? 유일하게 그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없는 건 하나입니다. 자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은 이 오페라들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랑해주고 일회성이 아닌 단발성이 아닌 계속 지속돼서 연주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흥행 돌풍을 하고 있는 겨울왕국 2 못지않게 크게 몇 년 후에는 그랜드 오페라가 될 것이고, 원소스 멀티 우주로서 이것도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문화 콘텐츠, 즉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번에 또 고향에 가게 됐네요. 성룡원의 음악살롱에서 가장 많이 서울을 제외하고 언급되는 도시가 고향인데, 사실 저는 고향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도 또는 고맙게도 고양시하고 연관이 돼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주제는 2019년 12월 31일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되는 고양시 교향악단 선정에 따른 다각도 분석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지만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고양시에서 고양시라는 이름이 붙은 시립교향악단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양시에는요, 그 고향 관내 음악인들이 오랫동안 고양이라는 도시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뉴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데서 공모가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뉴서울이 고양시 교향악단의 이름을 가지고 2년간 공연을 하고 이번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새롭게 공모를 할 것인지, 그래서 공정하게 또 오케스트라를 뽑아서 고양시 교향악단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공모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에 있는 민간 오케스트라를 승격시켜서 활동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 모색되는 와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느닷없이 KBS 교향악단이라는 카드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KBS 교향악단, 우리나라 탑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죠. 뭐 명성이나 연주력이나 지금 방금 아까 언급했던 단체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한 급수 좀 높은 단체입니다. 그래서요, 고양시하고 고양문화재단이 이번에 시의회에 KBS 교향악단이 2020년도 7번 연주를 고향에서 하는 조건으로 6억의 지원금을 상정안에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로 공모를 하든지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 그게 아니라 KBS 교향악단을 써서 그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KBS 교향악단을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고향에서 연주하지만은 KBS라는 명칭과 브랜드를 포기 못한다. 고양시 교향악단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밝혔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고향에서 연주를 하는데 고향에서 6억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7회 연주회를 하는데 브랜드는 시립예술단의 명칭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향과 별 연관 없었기 때문에 이왕 서울에서 하는 공연들을 그 공연했던 곡들을 그대로 고향 와서 2, 3일 후에 다시 재탕하겠다 그런 거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고양시에서 연주를 하는 건데 KBS 교향악단에 그냥 돈 받고 KBS 교향악단의 고향 초청 연주지 고향하고 뭔 상관입니까? 아니면 고향을 위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한 거를 다시 하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황당한데요. 저는 이런 원인이 있었던 이유를 음악가로서 분석하기는 우선 첫 번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지역사회에는 해묵은 헤게모니 있잖아요. 여기 이 민간 오케스트라를 지원해야 된다. 우리 음악인들을 써야 된다. 왜 우리 관내 예술가들 지원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2년간에 수많은 민원과 탄원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뭐 새롭게 뉴스호를 갖다가 다시 2년 계약을 연장하든지 아니면은 고향에 있는 민간단체를 기용하든지 머리가 아프고 괜히 관심도 없는 건데 시끄러운 건데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정치적이면서도 행정 편의적인 그러면서도 모든 단체를 무마하면서 입을 갖다가 막아버릴 수 있는 봐라 너희들 아니라 KBS라는 정말 한국에서 제일 가는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냐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야말로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그러면은요 고양이란 인구 106만에 가까운 도시에서 고양시가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오케스트라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고양 시민들은 KBS가 됐든 고양 필하모닉이 됐든 뭐 뉴스홀이 와서 하든 간에 아무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좋을지 모르고 여기서는 머리가 안 아프고 지극히 퍼퓰리즘적인 방식으로서 해결을 했고 자기들 간에는 이렇게 우수한 단체를 영입했다고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고향이나 향토심하고는 그거는 내팽개 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고향에 대한 문화 발전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지극히 근시아적인 발상입니다. 아직 모든 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룡원의 음악사령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한번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바로 진정한 문화예술 행정이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다음 주 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 연주입니다. 부활. 자, 올해 진짜 이제 저물어가는 2019년을 대미를 장식하는 부활이죠. 부활 그러면은 다시 죽었던 게 살아난다. 그런 건데 이 곡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총 5악장이 된 곡인데요. 어려운 곡일 수도 있지만은 말러의 다른 교향곡들에 비해서 인기가 많은 곡이기도 해요. 사실 이 곡에는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말러 자체가 5악장의 합창을 거기다 끼워 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천하의 말러도 그 당시 활동했던 음악가이자 음악평론가인 한스 폰 뷸러의 비평이 두려웠던 거예요. 너 또 베토벤 따라하는 거 아니냐. 베토벤 합창 교향곡 같이 네 마지막 악장에 합창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경외하고 조심하고 있던 찰나에 한스 폰 뷸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클록슈톱이라는 사람이 쓴 합창곡, 그 가사로 쓴 합창곡 부활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가사에 말라가 조금 더 개사를 해가지고 5악장에 붙여서 만든 게 교향곡 2번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한스 폰 뷸로우가 제일 처음에 이 교향곡을 어떻게 막은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마침내 곡을 썼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5악장 중에 마지막 악장 들어보면요 결국 참 진짜 음악이 정말 숭고하고 저물어가는 2019년 모든 걸 갖다 한번 나를 되새겨보고 이 삶과 죽음이라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영겁,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신다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처럼 2020년에 죽었던 게 그러니까 영겁의 세월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2020년 또 내가 밝고 희망차게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Ich würde sterben, zu leben. 나는 죽으리 다시 살기 위해서. 그런 가사도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우면서 정말 장엄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교향곡 2번 부활이랍니다. 그런 부활 2번 교향곡이 12월 10일 화요일 예술전당에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치영의 지휘로 연주되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그 감동의 물결을 한번 온몸으로 맞아보시기 바라며 오늘 성령원의 음악살롱 마지막 영상으로서 그 피날레 합창 아까 제가 독일말로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합창 Ich werde sterben, zu leben 그리고 있는 가사들 그 가사들을 한글 자막까지 있는 5분의 마지막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감동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령원의 음악살롱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